자, 이런데 이제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참 얘들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대통령, 부통령을 좀 제대로 된 폐허를 내세웠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거니 뭐 라고 그래도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과 부통령 그 폐허를 치매 노인과 깔깔 꽃뱀을 내세웠잖아요.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쪼물락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죠. 이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이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말 실수한 게 드러났는데 이 아프간에 대해서 바이든이 야, 너 어떻게 철군을 그 모양으로 했냐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군부가 나한테 군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면서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밝혔었어요. 그런데 마크 밀리, 그 사고치는 그 마크 밀리,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인데 마크 밀리 인정했잖아요. 지가 중국에 전화해서 미국은 중국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혹시 침공하게 되면 제가 막을게요. 뭐 이런 개소리를 한 그 마크 밀리를 포함한 군부 고위 장성들이 아니다, 우린 바이든한테 그 지상군 기지 버티면서 그 바그람 공군기지랑 이런 데다가 지상군 그 배치해서 버티면서 질서 있게 퇴각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 공화당입니다. 노스다코다. 이 상원의원은 최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 때문에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치매 때문에는 얘기 제가 넣은 거고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 프랭크 맥킨지 중부군 사령관, 스캇 밀러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 등이 모두 아프간의 지상군을 상당 기간 유지하라고 바이든에게 말했다. 바이든은 엉터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자기가 해서 무조건 당장 방패! 당장 방패!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상황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크레이머가 바이든은 상황 이해 못하는 정신 상태가, 뇌 상태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지금 이 크레이머 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힌 거라고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치매 노인과 그 치매 노인만큼이나 인기가 없고 그거보다 더 무능한 깔깔 꽃뱀을 쌍으로 묶어서 그거를 내세워 놓고 미국을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태만하고 교만하게 판단하는 게 저 글로벌리스트의 민낯입니다. 그러면 그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한국의 조중동가라 잘 나간다는 제도권 상층부는 그것보다도 못한 자들인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단디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멜트다운이요. 미국에서 저렇게 멜트다운이 일어나면 한국도 멜트다운 같이 일어납니다. 한미는 같이 움직여요. 의외로 싱크되어 있어요. 이 멜트다운의 근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멜트다운과 한국의 멜트다운. 이거 우리가 잘 이 차이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지 합니다. 미국은요. 거학의 본체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그것에 용병 노릇을 해주고 있는 그 네오콘. 이 본체가 있어요. 이 본체는 죽지 않습니다. 대만은 죽어요. 본체는 안 죽습니다. 이게 악의 본체거든요. 인류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지혜롭기만 한 존재, 인간이라는 게 정의롭고 공정하기만 한 존재,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인류가 밟아나가는 길이라는 게 항상 최적 코스로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이게 사행, 미엔더링을 한다고요. 이게 따라서 이 인간이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의 본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본체는. 거기다 이 자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에요. 이 자들이 악이 된 거는 탐심 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소련도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가리 들고 이제 인류와 세계를 쪼물락쪼물락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탐심이야 뭐 저는 사실 크게 비난을 못해요. 근데 이 탐심 때문에 정신의 측면에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좌파 내러티브 악마들. 기후변화 떠들고 지구온난화 떠들고 젠더 평등 떠들고 비판적 인종이론 떠들고 이 좌파 악마 내러티브를 키워줬고요. 이 탐심 때문에. 왜냐하면 좌파 악마 내러티브가 대학을 점령하고 애들 교육을 점령하고 언론을 점령하고 지식층을 점령하고 종교계를 점령하면 사회가 해체돼 버리잖아요. 사회가 해체되면 그 사회 위에 떠 있는 국가 주권체제 당연히 약화되죠. 이 짓을 저지른 거예요. 국가는 사회 위에 떠 있는 배거든요. 국가가 있기 전에도 사회는 있었고요. 당연히 있죠. 현대국가라는 게 뭐 역사라는 게 한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사회는 까마득한 년, 수십만 년 전부터 있었죠. 인류 등장 이전부터 있었죠. 침팬지의 사회, 고릴라의 사회도 있으니까. 사회를, 인간 사회를 구축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정신체계를 좌파 악마 내러티브를 가동시키고 키워줘서 그걸 공격한 거예요. 얘들이. 해체시킨 거예요. 그게 악마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중국共产党이 국내적으로 내부식 민주를 운영하던 위구르 수용소를 운영하던 사람을 수천만 수백만 잡아 죽이고 학살을 하던 사회신용평가 제도라는 거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걸 해서 디지털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던 상관없다는 거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상품 가지고 와서 팔아먹고. 그러니까 악마, 물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악마를 키웠다고요. 얘들이. 정신과 물질 두 측면에 걸쳐서 악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악의 본체라는 거예요. 얘들이 급해지면요. 좌파 악마 내러티브랑 결별합니다. 얘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MTR 진영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대통령 장악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딱 겨냥해가지고 야 니들 저기 중국이랑 손 끊어 그러면 얘들 그냥 태연하게 중국계 기업에 상장 막고 상폐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계 기업에 본드 회사채 기채 막고 뭐 이 짓 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버릇 고쳤습니다. 저희 착해질게요. 그리고 나서는 또 가만히 웅크려서 다음 시대를 노리고 힘을 길러요. 본체 불사입니다. 악의 본체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한국은 좀 달라요. 여기는 거악의 본체가 아니라 거악의 하수인이에요.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여기까지 뭐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오케이. 걔들은 이제 본체가 순치되면 얘들 힘 못 써. 오케이인데 여기에는 세상에 중국 공산당 명예당원도 많고요. 북한 노동당 명예당원도 많을 거예요. 그 이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변화에 적응을 하지 않고 미국 거악의 본체는 적응해요. 적응하면서 다음을 노리면서 또 칼을 갈아. 이게 아니라 이자들은 교크사이파로 이제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적응파와 교크사이파가 갈려요, 여기는. 그게 저기 있는 저 그림인데요. 제 그림을 며칠 전에 썼더니 제 팬 한 분이 그 그림이 너무 허접하고 뭐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이쁘게 또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회색 큰 게 저게 적응파예요. 저 사람들은 적응하면 돼. 그런데 저 중국 공산당 명예당원이 있는 게 드러날 사람들, 더욱이 더 나가서 북한 노동당 명예당원증이 드러날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권력 핵심에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침투해 있을 거예요. 꽤. 교쿠사에 하려고 그러지. 옥쇄하려고 들 거라고요. 근데 이 옥쇄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옥쇄파의 뿌리를 보면 이게 이제 북한 평양에 통전부랑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전부가 이 사람들을 기를 때 자, 남쪽에 우리 김일성 수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다 모이십시오. 집합 해가지고 쫙 모여놓고 MT 하세요. 서로 알고 인사 나누시고 반갑다 그러고 동지로 엮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20세기 말 21세기 남노당을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안 길렀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거는 우남 이승만이고요. 두 번째로 미워하는 게 박헌영입니다. 남노당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를 잡혀 먹으니까 힘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주사파를 기를 때 전부 격자형으로 기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못 통하게 하고 전부 다이렉트 컨트롤 받게 하고 이자들이 이제
DJ 노무현 거치면서 자기들끼리 통해서 북한과 상관없이 남로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석기 존경한다니까. 자기들끼리 남로당 만들어서 중국 쪽으로 라인 됐는데 이석기 혼자만 계속 평양입니다. 평양입니다. 이석기요? 이재명의 기반인 성남 기반이죠. 경기동부. 그러니까 이재명의 배후에 이석기 통진당 경기동부가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미뤄서 그냥 각자의 정보를 취합해서 짐작하세요. 각자의 정보를 밀어서 짐작하세요. 이재명의 홈그라운드가 바로 통진당 이석기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 홈그라운드가 같이 겹쳐 있냐 안 겹쳐 있냐는 밀어서 짐작하시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 안 할게요. 저는 그 주사파 보면 그 중에서 순정파는 이석기 내밖에 없어. 그 들리는 말로는 경기동부 쪽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성남에 비전향 장기수들 수십 년씩 감옥 살다 나온 할아버지들이 계셨대요. 계셨다 그럴게요. 있었다가 아니라. 근데 극존칭 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들이 젊은 애들 모아가지고 동네 젊은 애들 모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의식화 교육을 시켜서 그게 막강한 경기동부의 기초자원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는 뭐 제가 저거는 아니니까 저기 무슨 뭐 수사기관 대공수사기관의 책임자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아는 정보는 그냥 카더라 들은 정보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지들끼리 남로당 커넥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라인을 평양을 보는 게 아니라 베이징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그래도 평양이다라고 한 게 그게 통진당 이석기. 나 이석기 좋아해요. 당신 말이야 정말 참 그 초지일관한 데가 있다. 순정파구나. 저기 주사파들이 다 고무신 거꾸로 돌려신 거 다 마음은 다 베이징으로 가 있는데 당신은 계속 평양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됐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자, 그러면 이것들이 또 이제 베이징 바라보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베이징을 향해서 일치단결 아닙니다. 원래 뿌리가 격자형으로 인맥이 다 나눠져 있던 그런 데다가 이 자들이 전부 뭐 한 국자 떠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어 갖고 그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내가 떠먹으면 상대방이 못 먹고 상대방이 먹으면 내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별로 인맥별로 친소 관계와 경쟁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색깔로 이렇게 여러 조각 나눠진다. 교구 사이파가. 그래서 한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멜트다운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내년 대선 제대로 이겨내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이겨내면서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이제 그때는 이제 집권당이 되겠죠. 집권당이 당 체질이 강화돼서 사회가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여기는 명예당원증을 가진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거학의 부역자들이 여기는 쓸려 나가버려요. 글로벌리스트 쪽은 저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고 돈을 다루는 애들이고 이런 영어 좀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안 쓸려 나가죠. 하지만 본가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순치되니까 여기도 순치된다고요. 조중동도 순치된다고요. 여기도. 본가가 순치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만 가진 사람들은 도태가 안 돼요. 마치 쟤들 진영 중에 적응파가 도태가 안 되죠. 저는 또 적응해서 지금 가끔씩 뭐 입바른 소리 하는 진중권이나 가끔씩 입바른 소리 하는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 지 나름대로 입바른 소리 해가면서 또 사랑구실 하는 듯 이렇게 해서 살아요. 뭐 그러고 사는 거죠, 사람이. 뭐 도태 그렇게 다 밟아서 갈아가지고 좋은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본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교구 사이파들이 튀어나오지만 교구 사이파 내부가 또 그렇게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구 사이파들을 완전히 여기 잘하면 한 5년 10년에 걸쳐서 완전히 갈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중국 공산당 명예당원증 가졌거나 북한 노동당 명예당원증 가진 자들은 완전히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해가야죠. 자, 마지막으로 아시지만 지금 뭐 박영선이 뭐 이런 사람들 튀어들어가서 바이든한테 한반도 평화법
종전선언 이런 거 지지해달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색깔 진한 코리안 아메리칸들 교포들이랑 손잡고서 많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종북 친북 성향의 코리안 아메리칸들 교포들 조직이 굉장히 대담해지고 커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굉장히 활발해지고 커졌어요. 이자들이 이제 작업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의 골빈 하원 의원들 몇이 나서서 이제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게 지금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서 꼼지락꼼지락해요. 이 본질이 뭐냐면 결국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라는 거예요, 북한이랑. 그러면 이제 첫째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우리가 유엔 사령부잖아요. 근데 이게 휴전 상태가 종전 평화 상태로 바뀌니까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겠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약화되죠. 그러면서 한반도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될 겁니다. 한반도를 피바다 대재앙으로 이끄는 그런 이상한 불장난이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 이것에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합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쪽에서 많이 서명하신 걸로들 아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 한반도위원회 www.koreacouncil.kr/s1에서 서명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서명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더 해서 마감해서 미국의 KCPAC 한국보수연합 거기 통해서 KCPAC 통해서 같이 가는 거고요. 이 한반도위원회와 KCPAC은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해서 이 한반도 평화법에 관한 총 10명의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한국에서 10명, 미국서 그 정도 숫자가 등장하는 한미 공동 웨비나를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저도 아마 제 파트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파트너가 고든창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중에 한 세션 맡아서 합니다. 한반도 평화법과 유엔 사령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한미 간에 이제 가치 동맹 민간 차원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예외주의에 따라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미국을 사랑하고 키워가고자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과 그러한 가치를 섬기는 나라로서 한국을 키워가자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치 동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국이 인류 보편에 될 수 있고 보수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아주 의미 깊은 변화가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나아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